31살 공무원 은주.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 날입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꿈에 그리던 결혼식장을 걷는 은주.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딱 은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부모도 없는 집, 딸을 우리 집안에 드릴 줄은 몰랐네. 일생일대의 순간이 악몽으로 변한 그날.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이 오늘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만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은주의 눈물겨운 이야기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오래된 공무원 아파트 단지는 봄이 오면 벚꽃이 흩날리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31살 은주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출근길에 나섰어요. 회색빛 정장을 입고 낡은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그 길목에는 작은 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곤 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예쁜 꽃들, 특히 하얀 장미가 눈에 들어올 때면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의 설렘이라고 할까요?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곧 부케를 들겠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부모님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설에서 자라며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은주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은 차가운 시설의 회색 벽이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남들보다 조용한 아이였어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사이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담장 너머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은주를 참 착한 아이라고 칭찬했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조용한 건 착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자신을 내보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나는 뿌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 생각은 은주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처럼 깔려 있었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그 콤플렉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혼자 자취를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보증금을 보태주셔서 작은 원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친구들이 집에 가서 가족과 저녁을 먹는 동안 은주는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으며 혼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외로웠지만 은주는 참았어요. 언젠가는 나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런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 발표를 확인한 날 은주는 혼자 원룸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함께 기뻐해 줄 가족이 없다는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특히 결혼을 앞두고 나서는 그 콤플렉스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신랑 민수의 집안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민수는 차남이었지만 집안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은주는 그런 집안에 자신이 어울릴 수 있을지 늘 불안했어요. 민수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은주의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은주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민수의 그 말에 은주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둘은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수는 건설 현장 관리를 맡고 있었고 은주는 구청 복지과에서 일했습니다. 우연히 업무 협조건으로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민수는 은주의 차분하고 성실한 모습에 끌렸고 은주는 민수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영화 볼래요? 민수의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은주에게 청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은주 씨,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어요? 제가 은주 씨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은주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 그 단어는 은주에게 너무나 낯설고 그리워하던 단어였어요. 고아원에서 나와 혼자 살아오면서 명절마다 느꼈던 외로움,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꼈던 공허함,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은주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특히 시댁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명희는 67세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였어요. 강단 있고 집안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 명희는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그 질문에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은주의 대답에 명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설이라니, 그럼 친척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은주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어요. 엄마, 은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공무원 시험도 혼자 힘으로 합격했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란다.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그날 이후로 은주는 시댁에 갈 때마다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명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은주를 대하는 태도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은주는 민수와 함께 웨딩홀을 예약하고
청첩장 문구를 고르는 일에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웨딩드레스 피팅이었어요. 은주는 며칠 전부터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순간,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는 그 순간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피팅 당일 은주는 민수와 함께 강남의 유명한 웨딩드레스 샵에 도착했습니다. 샵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는 천장, 하얀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드레스들. 은주는 마치 동화 속 궁전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해준 드레스룸에서 은주는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은주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레이스와 비즈로 장식된 드레스는 은주를 공주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와 은주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와,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민수의 말에 은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레스룸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시어머니 명희가 들어온 것입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어요. 어머니 오신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명희는 은주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검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드레스는 괜찮네. 명희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은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하지만 드레스가 아무리 좋아도 입는 사람이 별로면 소용없지. 명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희는 은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모도 없는 집딸을 우리 집안에 들릴 줄은 몰랐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드레스룸 안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마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히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황급히 명희를 막아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명희는 민수를 차갑게 쳐다보았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이해는 뿌리도 친척도 없잖니. 결혼식 날 신부 측 하객은 몇 명이나 오는데? 명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은주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은주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명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부족한 걸 아는 게 어디야. 그러더니 돌아서서 드레스룸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은주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괜찮아? 엄마가 너무하셨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정말 부족한 게 맞으니까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 위로 떨어진 눈물은 작은 얼룩처럼 번져갔어요.
그날 이후 은주의 일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명희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부모도 없는 집딸을 우리 집안에 들릴 줄은 몰랐네. 은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뿌리 없는 사람이야. 민수에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차라리 결혼을 포기하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은주를 위로하려 애썼어요.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은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은주야, 엄마는 원래 좀 까다로운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은주 너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민수의 말은 따뜻했지만 은주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며칠 뒤 은주는 고아원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은 은주가 어릴 때부터 돌봐주신 분이었어요. 은주에게는 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원장님, 저예요. 은주야, 그래. 무슨 일이니? 원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원장님, 제가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제 삶이 왜 늘 이렇게 모욕당해야 하나요? 원장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주야, 내가 고아원에서 자란 건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건 그저 운명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원장님의 말은 은주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속 깊은 곳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어요. 길을 걷다가도 문득 명희의 그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도 없는 집딸, 그 말은 은주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어요. 민수는 은주 곁을 지키며 계속 응원해 주었지만 집안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명희는 주변 지인들에게 은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 될 애가 고아래, 집안 배경도 없고 참 걱정이야. 그 말들은 소문처럼 퍼져나갔고 민수의 친척들도 하나둘씩 은주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세상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은주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은주에게 일생일대의 날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설렘보다 불안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오늘 하루만은 행복하자. 오늘만큼은 과거를 잊고 민수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자. 은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새벽 5시 은주는 샤워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식은 죽 한 그릇을 입에 넣었지만 긴장 때문에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은주야, 잘 잤어? 오늘 우리 정말 행복한 하루 만들자. 사랑해. 민수의 따뜻한 말에 은주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한 은주는 신부 대기실로 안내되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은주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꾸며주었고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를 아름답게 올려주었습니다. 은주 씨,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화장이 잘 받으실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밝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맙다고 답하며 미소 지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보며 은주는 새삼 신기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어요. 와, 정말 예쁘세요. 스태프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자 거울 속 은주는 정말 공주처럼 빛났어요. 레이스와 비즈로 장식된 드레스는 은주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고 긴 베일이 우아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은주 씨, 정말 예쁘세요. 오늘 최고의 신부님이실 거예요. 스태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맙다고 답하며 미소 지었지만 가슴속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웨딩홀 안은 벌써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의 친척들, 회사 동료들, 친구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웨딩홀 로비는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했고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면 은주 측 하객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과 몇몇 선생님들 그리고 은주의 직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어요. 은주는 몰래 하객석을 내다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신부들은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로 가득 찬 하객석을 가지고 있겠지. 하지만 은주에게는 그럴 수 없었어요.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역시나 신부 측은 한산하네. 체면이 말이 아니야. 명희는 옆에 앉은 신우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언니, 내가 뭘 했어.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신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신부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주는 버질로드 입구에 섰습니다. 손을 잡아줄 아버지도 함께 걸어줄 가족도 없었지만 은주는 혼자 걸어가기로 했어요. 이제 민수가 내 가족이 될 거야. 은주는 그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은주의 모습에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혼자 걸어오네. 부모님은 안 계신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은주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민수는 단상 위에서 은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주는 민수의 그 미소를 보며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버질로드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은주의 다리는 떨렸고 하이힐을 신은 발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천천히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은주가 단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뒤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은주도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명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어요. 명희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빠른 걸음으로 버질로들을 따라 단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은주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민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이미 은주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명희는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며 명희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명희는 은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명희의 눈을 마주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희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딱! 명희의 손바닥이 은주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으악! 저게 무슨 일이야?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뿌리도 없는 집안 계집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명희의 목소리는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으려 해. 명희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가슴속 고통이 더 컸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은주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수군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저 신부 정말 고아였구나. 어머, 그럼 신부 측 하객이 저것밖에 안 되는 게 그래서였어? 참 안 됐네.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가. 하객들의 말은 은주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은 재빨리 카메라를 들어 올렸고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민수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명희를 붙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명희는 민수를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넌 모르는 거야. 이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신부 측 하객은 고작 저것밖에 안 되잖니. 다들 수군거리고 비웃고 있다고. 명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눈물이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일생일대의 순간이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희를 바라보았어요.
죄송합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은주의 말에 명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열심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내 뿌리는 변하지 않아. 명희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은주를 끌어안으며 명희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정말 너무하십니다.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황급히 식 진행을 중단했고 하객들은 술렁이며 웨딩홀을 빠져나갔어요. 민수는 은주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아름답게 올려진 머리는 흐트러졌고 웨딩드레스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은주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제대로 막지 못했어. 은주야,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은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제가 부족한 거예요. 은주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은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결혼식 직후 은주는 신혼여행도 가지 못한 채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수는 은주와 함께 가려 했지만 은주는 거절했습니다. 민수 씨,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은주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은주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웨딩드레스도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에는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명희의 손바닥 자국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자국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내 인생은 늘 이런 걸까? 왜 나는 늘 모욕당해야 하는 걸까? 은주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고아원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님은 3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주야, 이 밤에 무슨 일이니? 원장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원장님, 은주는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나왔어요. 원장님, 저 오늘 결혼식에서 은주는 울먹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명희가 단상 위에서 자신의 뺨을 때렸던 일, 하객들 앞에서 모욕당했던 일, 그 모든 것을 말했어요. 원장님, 제가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제 삶이 왜 늘 이렇게 모욕당해야 하나요? 은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한참 침묵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원장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원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가 고아원에서 자란 건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건 그저 운명일 뿐이야. 하지만 은주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원장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공무원 시험도 혼자 힘으로 합격했잖니. 너는 자랑스러운 아이야. 원장님의 말은 은주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속 깊은 곳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원장님과 통화를 마치고 은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부모도 없는 집딸을 우리 집안에 들릴 줄은 몰랐네. 그 말은 은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복직과 과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은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매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은주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은주야,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보자. 민수는 은주의 집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지만 은주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커튼을 치고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퀭하게 파여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 걸까? 은주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민수의 집안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명희는 결혼식 이후 집안 친척들과 지인들에게서 수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희야, 결혼식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며느리를 때렸다며? 친척 언니가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명희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 애가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애였어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결혼식 때 신부 측 하객이 몇 명이나 됐는지 아세요? 고작 대여섯 명이었어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명희는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명희야, 그래도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를 때리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요즘 시대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친척들은 하나둘씩 명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는 어머니 명희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은주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명희는 팔짱을 끼고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한 거야. 저런 애를 며느리로 두면 우리 집안이 망신당한다고. 명희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은주와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뭐라 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명희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명희는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나는 집안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명희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는 마침내 집 밖으로 나왔어요. 머리를 묶고 얼굴을 씻고 간단히 옷을 입었습니다. 은주는 버스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어요. 한강 둔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다시 일어서야 할까? 은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은주야.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나 지금 한강에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갈게.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은주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은주는 여전히 한강 둔치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민수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은주 옆에 주저앉았어요. 은주야. 민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민수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정말 미안해. 민수는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갔고 저 멀리 유람선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주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수 씨, 저는 민수 씨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민수 씨, 가족들에게 저는 짐이 될 것 같아요. 은주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주야. 너는 짐이 아니야. 엄마가 잘못하신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이미 깊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결국 출근을 시작했어요. 복직과 동료들은 은주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결혼식 소동이 이미 소문으로 퍼져 있었거든요. 은주 씨, 괜찮으세요? 동료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가다가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은주 씨, 결혼식 때 시어머니한테 뺨 맞았다며? 진짜? 대박.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어? 은주 씨가 고아라서 그런가 봐. 시어머니가 싫어했나 봐. 동료들의 말은 은주의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은주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민수네 건설회사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투자자였던 대기업 회장이 갑자기 투자 철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명의는 회장실에서 급히 소집된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회장님이 왜 갑자기
투자를 철회한다는 거예요?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무이사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장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 달까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명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회사는 그 투자금으로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투자금이 회수되면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었어요. 당장 회장님께 연락해서 면담을 요청하세요. 명희가 다급히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명희는 회장을 만나기 위해 대기업 본사를 찾아갔어요. 고급스러운 회장실 앞에서 명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명희는 회장실에 들어갔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희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명희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투자 철회권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회장은 책상에 앉으며 명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잘못이요?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집안과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명희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은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명희 사장님, 며칠 전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의 말에 명희는 얼어붙었어요. 신부의 뺨을 하객들 앞에서 때렸다고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모욕했다고요?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명희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희 사장님, 그 신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회장의 질문에 명희는 당황했어요. 제 아들의 약혼자입니다. 아니, 이제는 며느리죠.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신부, 은주 씨는 제가 20년 넘게 후원해온 아이입니다. 명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제가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모두 제가 보냈죠. 은주 씨는 제게 손녀나 다름없는 아이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명희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객들 앞에서 때리고 모욕했다고요? 회장은 명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명희 사장님, 저는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투자 철회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회장의 말은 단호했어요. 명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명의는 애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손님을 배웅하세요. 명의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명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 고아의 뒤에 이런 힘이 있었다니. 명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회사로 돌아온 명의는 임원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투자 철회는 막을 수 없습니다. 명의의 말에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명의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내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명의는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은주 씨 맞으시죠? 남성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신가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태상그룹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은주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비서의 말에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태상그룹 회장님이요?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모시고 가고 싶은데요. 비서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안내한 곳은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최상층 스위트룸 앞에서 비서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주가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주 씨. 소파에 앉아있던 회장이 일어나 은주를 맞이했어요. 회장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는 노신사였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은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놀라셨죠? 회장이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네, 조금요. 은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은주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주 씨,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회장의 질문에 은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주 씨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켜봐 왔습니다. 회장의 말에 은주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회장은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회장이 봉투를 은주에게 건넸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고아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은주가 교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은주는 놀라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서류들은 은주의 학비 영수증, 생활비 입금 내역서였어요. 모두 태상그룹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후원해 주신 거예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은주 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요. 회장의 말에 은주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게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주 씨와 비슷한 나이였죠.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주 씨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예요. 회장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의 우연히 고아원을 방문했다가 은주 씨를 보았어요.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모습이 제 딸과 너무나 닮아 보였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부터 은주 씨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가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회장의 말에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감사할 건 제가 더 많습니다. 은주 씨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줘서요.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은주 씨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네. 은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주 씨, 고아라는 건 은주 씨의 흠이 아닙니다. 회장의 말은 단호했어요. 오히려 은주 씨는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선 대단한 사람입니다. 공무원 시험도 혼자 힘으로 합격했고 성실하게 살아왔잖아요.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은주 씨가 어떤 사람인지, 은주 씨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입니다. 회장의 말은 은주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은주 씨 시댁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거기에 제가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회장의 말에 은주는 더욱 놀랐습니다. 왜요? 은주가 물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을 짓밟는 집안과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장님, 그건 제 문제인데 회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은주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제 원칙의 문제입니다.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수네 집안이 걱정되었습니다. 은주 씨, 더 이상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회장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주 씨는 당당한 사람입니다. 회장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은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회장과의 만남 이후 은주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뿌리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 뿌리는 내가 살아온 삶이야. 은주는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민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주야, 지금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은주가 물었어요. 엄마가 은주 너를 꼭 만나고 싶어 해. 민수의 말에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명희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은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은주는 옷을 갈아입고 민수네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왔습니다. 은주야, 와줘서 고마워. 민수는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명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희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명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희는 은주 맞은편에 앉으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은주 씨, 명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은주는 명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은주 씨를 때리고 모욕한 것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명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은주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알았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은주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은주 씨 뒤에 얼마나 큰 분이 계셨는지. 명희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때문에 사과하시는 거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명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명희는 황급히 말했어요. 물론 회장님 일로 제 잘못을 깨달은 건 맞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됐어요. 명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깨달은 게 있어요. 명희는 은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은주 씨가 고아라는 건 은주 씨 잘못이 아닌데 저는 그걸로 은주 씨를 판단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은주 씨가 어떤 사람인지였는데 말이죠. 명희의 말에 은주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민수가 은주 씨를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명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성실하고 착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일어선 대단한 사람이죠. 명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은주 씨,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명희는 소파에서 내려와 은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민수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제가 은주 씨께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 제대로 된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은주는 명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은주가 명희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안 체면을 생각하신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은주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도 아프고 상처받고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고아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희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명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민수는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게요. 은주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은주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가슴속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명희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변하도록 노력할게요. 명희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은주야. 정말 고마워. 민수는 은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희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주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은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민수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명희는 더 이상 체면이나 집안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을 먼저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은주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명희에게서 문자가 오면 답장을 보냈고 때때로 민수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은주는 민수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고마워. 민수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를 용서해줘서. 은주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은주의 말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고 거리의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명인의 건설회사는 투자 철회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고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명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사무실을 빼고 작은 사무실로 이사했어요. 직원들도 대부분 내보내야 했습니다. 명인은 사무실 정리를 하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어요. 화려했던 시절, 체면과 집안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명인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명인은 작은 시골집으로 이사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는데 명인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땀을 흘리는 일은 명희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주말 민수와 은주가 명희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민수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명희는 텃밭에서 일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주도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명희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잠깐만 기다려. 손 좀 씻고 올게. 명희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주는 텃밭을 돌아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다 하시다니. 은주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나도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두 사람은 텃밭에 심어진 채소들을 구경했습니다. 명희는 손을 씻고 나와 거실로 두 사람을 안내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은주와 민수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명희는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희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공기도 맑고 명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서울에서 살 때는 항상 바쁘고 정신없었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편해. 명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명희를 보며 놀라웠어요. 예전에 강단 있고 날카로웠던 명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혹시 힘든 거 없어요? 돈이라도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희가 잘 사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 명희는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주 씨, 요즘은 어때요? 괜찮아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그동안 은주도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어요. 구청 복지과에서 일하며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했어요. 은주 씨, 정말 미안해요. 명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은주 씨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잖아. 은주는 명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요. 은주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누군지, 제 가치가 뭔지 깨달았어요. 은주의 말에 명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말 들으니 정말 고맙네. 명희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점심은 명희가 직접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만든 비빔밥이었습니다. 셋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맛있다, 엄마. 민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명희는 뿌듯하게 웃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은주야. 명희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은주가 대답했어요. 고마워. 명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민수 곁에 있어줘서. 은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은주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명희는 대문까지 나와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명희는 손을 흔들었어요. 은주도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은주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 씨,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놀랐어. 엄마가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일 줄은 몰랐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뿌리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 뿌리는 내가 살아온 삶,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야. 은주의 눈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치유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계절은 흘러가고 사람들도 변해갑니다. 하지만 진심과 용서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은주는 깨달았어요. 은주와 민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명희는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고 은주의 마음도 그만큼 맑아졌습니다. 오늘 사연은 결혼식 날 모욕당한 여자와 그녀를 무시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용서와 치유의 이야기였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뺨을 맞았던 은주. 집안 체면만 생각하다 모든 것을 잃은 명희.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달려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뿌리가 없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그 자체가 우리의 뿌리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큰 잘못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 노력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가족의 고민이나 마음속 깊이 품은 후회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이 영상이 작은 깨달음 한 줄기가 되었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은주처럼 당당하고 아름다운 삶이 꼭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황혼 사연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